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어제 영상에 많은 분들이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 역시도 제 안전이 역시 더 걱정이 돼서 주신 좋은 의견을 바탕으로 한번 조금 더 저도 파보았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이 문제가 크게 그렇게 이슈가 되지 않은 이유는 NHTSA가 테슬라 모델 S의 그 로우암 부러짐 문제에 대해서 결함이 없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럼 NHTSA가 인정하면 다 끝난 거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찝찝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NHTSA가 어떤 단체인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에서 중앙정부 기관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리콜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대부분 모든 리콜이 이 기관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기관은 중앙정부 소속이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냐면요, 900밀리언 이상을 씁니다. 그러니까 거의 1빌리언이라고 치면은 조 단위죠. 그러니까 조 이상을 쓰는 거죠. 이게 앞으로 2020년 NHTSA가 쓸 예산안입니다. 이렇게 거의 조 단위로 1조 이상을 돈을 쓰는 이유는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단체가 있는지 조사를 해보려고 했는데 NHTSA만큼 더 권위 있는 단체가 없습니다. 이유는 작은 단체들이 조사할지언정 그런 단체들이 결과를 내놓게 되면 결국 자동차 회사들한테 로비라든지 회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신빙할 수가 없게 되고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나서서 모든 주에 있는 차들을 이렇게 예산을 쏟아부어서 이런 리콜이라든지 안전성을 조사하는 이유고요. 또한 철저히 정부 세금,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업 간의 그 로비 고리가 없습니다. 미국은 참 재밌는 게 매년 이 일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 심사를 하기 때문에요. 만에 하나 그런 부분이 발견되면은 예산이 삭감되고, 이론적으로 미국은 이런 한 부서를 날리는 방법이 모든 정부 부처가 그렇습니다만 딱히 법안 이런 게 없습니다. 뭐 부처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법안을 상정하고, 이거보다는 그냥 일을 만에 하나 진짜 극단히 일을 못하거나 진짜 미국에 돌아다니는 차들이 100% 안전하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요, 그러면은 그냥 예산을 깎아 없애버려서 이 부서를 그냥 사실상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없애는다기보다는 그냥 예산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매년 어떻게 하는지를 이밸류에이션 하기 때문에 이 단체는 특히 이런 세금 지원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철저히 차의 안정성을 잘 조사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 로우암이 부서진 것보다 이번에 NHTSA를 조사하게 되면서 알게 됐는데, 불과 며칠 전에 테슬라 모델 S가 또 NHT에 이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다수의 이제 사고 때문인데요. 충돌 사고 때문인데, 싫든 좋든 여기 보면 오토파일럿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리콜을 먹게 되면 아마 오토파일럿에 심각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후 자율주행의 그 타격을 금치 못하고요. 이거 포함해서 로우암도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더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2000년부터 2017년까지 NHTSA가 얼마나 많은 리콜을 때렸는지, 그리고 리콜 당연히 안다는 게 좋죠. 그러니까 차에 결함이 있으면 절대 안 되죠. 차는 정말 위험한 물건이라는 걸 이번 조사로 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리콜 당하면 안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엄청난 리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NHTSA가 뿌리는 리콜이 정말 이 건수를 보면은 건수가 거의 1000건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이 색깔은 그 평균 그 건당 도대체 몇만 대를 리콜 당했는지를 알려주는데, 이거 그냥 몇만 대를 그냥 검은색이면 거의 10만 대를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몇 백만 대가 지금 리콜을 매년 당한다는 거죠. 결함이 있어서요. 그 정도로 당하기 때문에요. 요 데이터를 봐도 그래도 바퀴가 빠지는 거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았나.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멀리 갈 필요도 없이 2019년 4월 15일에 리콜이 터졌는데, 그게 또 공교롭게 자국 브랜드인 GM의 쉐보레의 트랙스입니다. 트랙스가 로우암 컨트롤암으로 지금 현재 테슬라에 의심되는 부분으로 리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세퍼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끊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 저는 바퀴는 절대 끊어지면 안 된다는 줄 알았는데 이거 리콜 먹어가지고 이거 다 고쳐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올해 얘만 있냐, 그리고 총 대수는 10만 대가 넘고요. 얘만 있냐? 아닙니다. 지금 인베스티게이션이 계속 이제
하고 있으니까 이미 사실상 닛산도 받을 각오를 하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만 대에 달하는 차를 결국 이제 서스펜션을 픽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스펜션이 무너지는 문제가 있어서 그 기사를 보면 코로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4년형인가부터 녹이 슬어서 그 볼트가 빠질 수 있거나 서스펜션에 문제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베스티게이션은 가지만 결국 이 부분도 지금, 그러니까 결국 올해만 닛산하고 이거 합치면은 30만 대 이상의 차가 바퀴가 빠질 수 있다는 거죠. NHTSA는 자국 브랜드에 전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2018년에는 포드 F150 픽업 트럭에 대해서 160만 대에 대해서 리콜을 때렸습니다. 전혀 자국 브랜드라고 봐주는 게 없죠. NHTSA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경로로 그 클레임을 받습니다. 실제로 제가 클레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 차에 문제가 있으면. 근데 물론 빈 넘버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기네들이 어널리시스나 인베스티게이션을 하기도 하지만 클레임도 그 홈페이지에 가보면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보면요, 2017년 테슬라 모델 S 60에 대해서도 그 실제로 다 사람들이 올린 걸 볼 수 있습니다. 보면 빈 넘버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개인 정보는 안 올려도 되지만 차에 대한 그 정확한, 미국에는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빈 넘버가 있어서 그 차에 대한 주민등록번호가 있는데 그걸로 추적이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보면은 역시나 테슬라 모델 2017년 거의 얼마 되지 않았는데 대부분 서스펜션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델 3도 찾아봤는데요. 모델 3도 아니나 다를까 제가 탄 2019년 모델 3 올휠 드라이브 서스펜션이 꽤 있죠. 이 뒷장 넘어가면 줄줄이 있는데 이거 최근 리포트죠. 2019년 12월 20일 최근 리포트인데 그 뒷장 넘어가 보면 서스펜션 많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리포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름대로 스크리닝을 합니다. NHTSA에서.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다고 하면 바로 그 조사에 들어갑니다. 이걸 보고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한편으로는 차라는 게 이 많은 리콜드가 실제로 차 바퀴가 현 새 차에서도 빠질 수 있다라는 점. 그 트랙스 같은 경우요. 그 크랙이 문제인데 2017년부터 19년형이 크랙이 나서 로우암이 깨질 수 있다라는 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매달 그 리포트나 이런 거 보고서를 볼 수 있습니다.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미국은 참 이런 게 좋은 점인데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걸 모두 오픈합니다. 리포트를 가시면 일일이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서 TSB, 그러니까 테크니컬 서비스 블레틴하고 리콜의 차이를 아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TSB는 사실 정부가 발행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나 그 어떤 단체에서 고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리콜 같이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콜은 워런티가 끝났어도 그 리콜이 터지게 되면은 무조건 공짜로 그 담당 회사가 고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콜이 훨씬 더 강력하죠. 그래서 TSB로 몰래 테슬라 모델 S의 로우암을 고쳐줬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이제 TSB가 돌아다니는데 심지어 2019년, 그러니까 1년밖에 안 됐는데 보면은 2013년, 14년 모델 S에 대한 그 로우암에 대한 이제 고쳐야 된다고 하는데 닛산 알티마의 사례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닛산 알티마가 리콜을 받아서 고쳐주는 게 아니라 일종의 테크니컬 서비스 블레틴입니다. 결국 그래서 닛산은 지금 리콜을 피하려고 하죠. 피하려고 하나 보면은 NHTSA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리콜을 피하기 위해서 미리 이걸 이용해서 수리하고 있는데 우리 그거 다 알고 있고 그 문제가 뭐였는지 이미 NHTSA에서 리포트를 한 건데 이 도로 솔트로 인해서 그 프레임이나 그 서스펜션 파트가 이제 부식당해서 크랙돼서 그게 떨어질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바꿨다는 거죠. 이게 전부 NHTSA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TSB로 한다 할지라도 피해갈 수도 있겠죠. NHTSA는 그렇게 같은 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령 리콜을 피해서 뭘 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진짜 이 당하신 오너분은 정말 황망하실 텐데요. 최근에 이제 블룸버그 서베이 업데이트가 돼서 또 그때는 제가 2분기까지밖에 없었는데 이게 또 업데이트가 돼서 이제 알려드리면 점점 늘고 있죠. 불만족이, 오너들에 대해서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시아는 최하입니다. 만족도가 최하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최하입니다. 사는 과정이나 서비스를 받는 과정이 전부 최하입니다. 다른 데랑 비교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만이 더 세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다른 블룸버그 서베이가 아니라
다른 설베이에서도 위키스트 포인트는 서비스가 안 좋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이 시장에서 경쟁이 일어나야 되는데 다른 회사들이 전기차를 만들고 뛰어들어서 테슬라와 경쟁하면서 테슬라가 이게 나아지길 바라야 되는데 이 시장에서 워낙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서비스는 나아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굉장히 이 온라인으로 클레임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희귀 차량들은 리콜을 안 당할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판매된 차들이 적으니까요. 그런 TSB로 어느 정도 고객 관리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역시 다양한 경로로 특히 이거는 사고가 개입된 것 같은데요. 포르쉐 정준님께 참고로 감사드립니다. 찾아보니까 진짜 리콜을 당했더군요. 그러니까 포르쉐 918 스파이더도 똑같은 로어암으로 거의 모든 소스펜션과 컨트롤 쪽 암을 다 리콜 당했습니다. 고객들의 클레임뿐만 아니라 사고라든지 역시 다양한 경로로 테슬라가 역시 그런 거에 좀 그러니까 이런 대응책이 미흡했던 이제 경험을 쌓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웰컴 투 더 오토모티브 월드입니다. 테슬라는 이제 이런 전기차라고 해서 별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역시 전기차도 여전히 그런 시행착오나 옵티마이제이션이 꼭 필요하고 경험이나 이런 게 테슬라가 앞으로 쌓아가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게 진짜 저는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게 진짜 걱정되는데요. 이게 만약에 오토파일럿이 연관되어 있다고 이제 판결을 해서 리콜을 당하게 되면 향후 자율주행에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를 이제는 올해나 이제 내년에는 거의 밀리언으로 생산할 수 있는 이제 테슬라의 장밋빛이 예상됐었는데 역시 차를 많이 팔게 되면 리콜이라든지 이런 조사를 정말 피해갈 수 없네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테슬라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